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많이 받아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영어 실력을 좀 빨리 높일 수 있냐,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굉장히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우리는 영어를 못해요. 학교에서 높은 영어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한국의 교육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까지 끝나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부 방식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생각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를 했었고 여기서도 영어 공부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영어, 그거는 보통 이제 수능 점수를 위한 그런 공부였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수능 점수를 위해서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그 공부가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학교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뭔가 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해왔던 영어 공부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 했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낚시에서도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미끼를 쓰게 되죠.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타겟에 따라서 이제 다른 마케팅 방법을 쓰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표에 따라서 방법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수능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영어 공부 어떤 목표가 있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목표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죠. 뭐 타격 메커니즘은 다 똑같다. 그리고 공을 정확하게 세게 던지는 원리는 뭐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모든 선수들의 폼은 다 다르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폼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목표에 따른 이제 큰 틀이 있겠죠. 그 목표에 따른 큰 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꾸준함이죠. 모든 건 저는 이제 꾸준하게 한다 생각하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꾸준함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목표를 찾고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 따른 방법은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 방법, 꾸준함, 이 세 가지만 좀 맞아떨어지면 효율 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목표라고 하죠. 목표를 또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거기를 또 뭐 카테고리로 나누자고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쭉 해오던 시험 영어, 그리고 뭐 생존 영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생활 영어, 그리고 뭐 비즈니스 영어. 뭐 생활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나 뭐 거의 비슷할 텐데, 일단은 시험 영어부터 볼까요? 시험 영어에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뭐 수능 점수,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스펙 때문에 쌓고 있는 그런 뭐 토익 점수,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있는 뭐 호주에서는 비자, 그게 영주권 비자가 되든 뭐 학생 비자가 되든 그 비자를 따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그런 점수가 있거든요. IELTS 점수가 될 수도 있고 PT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시험 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생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행 갈 때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영어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게 이제 생존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게 저는 생존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뭐 생활 영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는 내 직장 내에서 쓰는 영어가 이제 비즈니스 영어가 되겠죠. 그런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했듯이 저는 이제 큰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그런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영어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험 영어에는 뭐 수능 영어, 뭐 IELTS, PT, 뭐 토익,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목표 점수도 있겠지만 목표 점수는 좀 나중 문제고, 내가 과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빨리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목표 점수를 받기까지에 얼마간의 시간이 있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 토익 점수의 목표는 900점인데 990이 만점이죠. 990이 만점인데 900점이 목표인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토익 실력은 내 발 사이즈와 같은 거지.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받아야 할 IELTS 점수가 8점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IELTS 점수가 4점인 거야. 뭐 5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뭐 토익이나 IELTS를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해서 나는 점수를 받을 거야 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바로,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영어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그 점수에, 내가 목표하던 점수에 조금 다가간 것 같다. 그때 시험 공부를 해도, 그때 토익이랑 뭐 IELTS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10년간 공부를 하죠. 당연히 뭐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0년간 교과서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 타겟은 결국에는 수능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면, 저는 이제 6개월, 1년 정도면 그래도 수능 영어 특성을 파악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뭐 8, 9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 당연히 사실은 충분히 말을 하고 듣고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다 됐을 때 한 6개월, 1년 그때 수능 영어 공부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해라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또 아주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실생활에 정말 쓸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생존 영어에 관한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여행이었나요? 네,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여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2달 뒤에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뭐 공항에서 필요하겠죠. 공항에서 당연히 쓸 영어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 뭘까요? 테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제 여행 가서 할 일들을 이제 계획하겠죠. 뭐 계획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맛집 탐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쇼핑이 있을 수 있겠죠. 쇼핑은 다 할 테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뭘 해볼까요? 뭐 마사지 이런 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게 있을 때 한국에서 내가 쇼핑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되나, 그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문장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였죠? 쇼핑 가서, 쇼핑? 맛집 탐방 가서는 내가 과연 맛집에 가서, 그러니까 식당 가서는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마사지 받으러 가서는 과연 또 내가 어떤 문장들을,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가. 나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내고를 해야겠어. 그러면 내고를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또 영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2달 뒤에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단어장 사고 뭐 문법책 사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면 뭘 말할 수 있겠나요?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목적에 맞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생활 영어,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생존 영어와 비슷해요.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라는 건데, 막 이런 거 있죠. 이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100문장, 그리고 뭐 비즈니스 영어 50문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말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쓰는 문장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것들, 많이 쓰는 문장, 거기에서 그걸 외워봤자 내가 쓸 것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는 내가 쓰는 문장들을 정말로 정리를 해서 영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문장을 바꿔서 숙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비즈니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영어가 사무실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 다른 영어로 쓰게 되는데 비즈니스 영어 딱 이렇게 놓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쓰는 영어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문장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바꿔서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숙지를 하면 그게 또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내가 자주 쓰는 문장들을 정리해서 내 스타일대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용한 인사말 20가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인사말을 20가지 정도, 당연히 인사말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2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굉장히 뻘쭘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친한 친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뻘쭘한 관계에 있는 친구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일이 너를 좀 고단하게 하지는 않았니?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죠. 친한 친구한테는 단순하게 뭐 밥은 뭐 이렇게 아니면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막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막 인사말을 외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한국말보다 힘든데 그렇게 많은 인사말들을 암기하고 그냥 숙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뭐 한두 개만 가지고 잘 쓰면 돼요. 인사말은 시작이기 때문에 인사말만 조금 쉽게 나와도 대화가 조금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인사말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똑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딱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뭐라고 했나요? 목표가 있고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시험 영어, 뭐 생존 영어, 뭐 생활 영어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마지막 결국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생존 영어나 시험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껴두고, 생활 영어나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려고 하죠. 뭐 일상생활에서만 좀 프리토킹 하고 싶다, 어느 정도 레벨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이제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3개월이면 된다, 뭐 이런 방법은 6개월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날 꼬드기죠. 근데 이제 언어에 대한 능력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3개월이면 이 방법으로 3개월이면 또는 이 방법으로 6개월이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또는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그게 anyone인 거지 everyone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이거만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좀 하다가 나는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싶어 가지고 또 다른 방법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막 계속 바꾸게 되죠. 뭐 한 이걸로 일주일 공부를 했는데 뭔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실망해 가지고 좀 이제 술도 좀 마시고, 술은 자신에 실망해 가지고 난 영어 공부를 안 할 거야.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생활이 좀 힘들어져 가지고 아니야, 영어가 필요해.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또 한 일주일, 이번에 2주일 해볼까? 2주일 정도 영어 공부를 해요. 또 안 늘어요. 사실은 영어가 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안 늘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됐어, 나는 뭐 그래도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사고 지금 뭐 당장 카페 가가지고 커피도 사 마실 수 있고 뭐 이 정도면 돼. 은행 가서 돈도 뽑을 수 있어. 그럼 이 정도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이제 손 놓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두 달 뒤에 또 뭔가에 자극받아가지고 또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막 동원해요. 여러 가지 다 조금씩 발을 담가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나와 영어는 인연이 아닌가 봐.
나와 영어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아. 내 평생의 영어는 딱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고는 이제 끝을 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자신에게 처음부터 100%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조금 아니더라도, 조금 그 방법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꾸준하게만 한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생활 영어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거기에 이제 집착? 너무 그 목표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즐기는 거지.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바꿔보게 되면, 방법을 찾을 때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봐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게 되면 꾸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은 어떤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하룻밤에 영어를 잘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가 늘고 있는 그 영어 실력을 스스로가 느낄 수도 없어요. 당연히 한 달 전,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달라진 점을 알 수 있겠으나 공부를 하면서는 영어가 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가 꼭 필요하다면 조금 길게 잡고 그냥 하루의 습관처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좀 진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와 이거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군, 이게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바이.